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경공매, 자, 페이지가 585페이지. 경공매에서 한 문제 나옵니다. 공매는 보통 안 나오고, 경매에서 한 문제 나오는데, 자, 일단은, 경매 한 장 넘겨보세요. 경매 종류. 586페이지에 경매 종류가 지금 두 가지가 있죠. 임의경매가 있다. 임의경매. 자, 임의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우리가 담보물건이 가지고 있는 경매 신청권이 있어요. 근저당이다, 저당권이다, 담보가등기, 전세권에 등이 가지고 있는 경매 신청권을 행사를 해서 담보 목적물에 대해서 한가 매각 대금으로부터 회수하는 그런 경매가 되겠죠. 요거는 딱 예견이 되어 있습니다. 자, 돈을 못 갚으면 은행에 돈을 못 갚으면 은행이 저당권 저당권에 있는 경매 신청권을 이제 행사한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그 밑에 줄에 특정 재산이네. 담보 목적물이에요. 그 목적물에 대해서 이제 한가 매각 대금이니까 물적 책임이다 보시면 되고, 이에 비해서 강제 경매는 뭐가 있냐니까는 집행 권한이라는 게 있어요.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권리의 원천, 대표적으로 판결문 되겠죠. 가집행 선고부 판결문이라든지 뭐 확정된 지급 명령 같은 거, 자, 이런 것들을 채권자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청을 합니다, 법원에다가. 그래서 채무자의 일반 재산입니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해가지고 한가 매각 대금으로부터 금전 채권의 만족을 얻게 해주는 경매가 강제 경매입니다. 집행 권한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견이 되지 않은 경매, 예견되지 않은 경매고,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보시면 채무자의 일반 재산이잖아요. 특정 재산이 아니죠. 일반 재산에 대해서 경매를 진행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적 책임이다.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거죠. 자, 오른쪽에 가보시면은 재경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재매각이에요. 재매각. 재매각, 이 재매각은 이제 다시 또 매각하는 건데, 어떤 경우냐 하면은 두 번째 줄, 대금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보시면 돼.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하는 경매가 재매각입니다. 그 다음에 신경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세매각이에요. 이름이 세매각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있죠. 두 번째 줄에 유찰되었을 때 아무도 응찰을 안 한 거야. 왜? 너무 비싸니까. 응찰. 아무도 응찰 안 했다. 유찰되었을 때 하는 경매 세매각이고, 불허가 처음 받았을 때 하는 경매도 세매각이에요. 근데 차이점은 유찰됐을 때 하는 세매각은 최저매각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 최저매각 가격을 상당히 낮춘다 되어 있어요. 20% 내지 30% 낮춥니다. 법원에 따라서요. 근데 불허가 처분에 따른 세매각은 최저매각 가격을 낮추지 않습니다. 그거는 비싼 게 아니니까. 그 정도 차이점 보시고 뒤로 넘어가서 이제 경매 절차 나오네. 자, 칠판에 절차를 한번 적어볼 거예요. 이 절차를. 그래서 이 절차가 9가지 단계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해야 되는 거는 이 절차 있죠? 이 절차를 조금 기억을 먼저 해주시면 돼. 칠판에 한번 적어볼게요. 자, 경매의 절차입니다. 하얀색이요. 하얀색 여기까지 와요. 자, 9가지 절차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법원에다가 경매 신청을 하죠. 채권자가 신청하겠죠. 그럼 법원은 그에 따라서 경매 개시에 관한 결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기입 등기 촉탁하고 결정문도 송달한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가 법원에서 배당 요구에 관한 종기에 대해서 결정 및 공고를 한다. 배당 요구 결정하고 또 배당 요구, 자, 배당 요구에 결정하고 배당 요구 종기. 그 다음에 매각 준비를 시켜요. 매각 준비. 해당 조사부터 해가지고 감정평가, 최저 매각 결정하고, 그 다음에 매각 물건 명세서 비치하고 이런 것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각 방법, 세 개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합니다. 매각 방법 등의 지정, 공고, 통지.
매각 기일하고 매각 결정기일 같은 거 이런 거 지정 공고 통지를 하지.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매각을 실시한다. 그 다음에 이제 매각 결정에 관한 절차. 매각 허가 불허가 여부를 결정하죠. 매각 허부 결정. 그런 다음에 매각 허가가 확정이 되면 대금을 납부하라 그래요. 매각의 대금을 납부하는 절차. 매각 대금 납부. 자, 대금이 납부 다 되면 그 매각 대금 가지고 배당을 하겠죠. 소위 말하는 이제 빚잔치를 하는 거지. 배당이 끝나면 이제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의 촉탁이다.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담의 말소 등기 같은 거, 그리고 부동산을 인도해 줄 것을 이렇게 명령한다는 얘기죠. 부동산 인도 명령 신청 같은 거. 그래서 이 9가지 단계, 요 단계를 일단 먼저 기억해야 돼요. 제목을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했죠. 여기서 매각을 실시했는데 아무도 응찰을 안 했죠. 유찰됐죠. 이때 하는 경매가 세매각이죠. 최저 매각 가액을 상당히 낮춘다고 했고, 자, 그 다음에 매각 결정 절차에서 불허가 처분받았는데, 불허가 처분받았다. 농시증을 제출 안 했다든지, 그리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자가 참여했다든지, 그럼 불허가예요. 불허가 했을 때는 경매도 세매각이다. 최저 매각 가액을 낮추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납부기한까지 매수인이 납부를 안 했다. 미납했을 때 하는 경매 재매각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좀 기억하고. 그래서 이 절차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 몇 가지만 조금 볼게요. 자, 따라옵니다. 589페이지에 1번에 경매 신청 나왔습니까? 네, 경매 신청. 자, 경매 신청은 어디서 하니까 양가로 1번 조문 밑에요. 두 번째 줄에 부동산 소재지에 관할 지방법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 소재지에 관할 지방법원이다. 이 정도 보고 넘어갈게요. 뒤로. 자, 참고해 보시면요. 경매 신청의 취하라고 되어 있죠. 조문을 보세요. 자, 1항. 경매 신청을 취하를 하게 된다 그러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한다. 경매 신청 취하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한다. 두 번째, 2항을 보시면요. 매수 신고가 있은 뒤에 경매 신청을 취하한다. 자, 매수 신고가 있은 뒤에 경매 신청을 취하한다. 그러면 이미 경매가 진행된 거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있고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같은 사람인데 허가가 확정이 되면 이름이 매수인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매수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 신고인도 있다 이 말이죠. 있으면 자, 이런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매수 신고가 있은 뒤에 경매 신청을 취하하면 이 사람한테 일부일 때 손해를 보니까 일부 이제 돈을 줘야 된다 이 말이겠죠. 자, 그런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을 한다 돼 있죠. 조문 안에 보시면요. 경매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요. 동시에 압류를 명한다 이 말이에요. 부동산에 압류를 명한다. 그리고 거기 사항을 보시면요. 그 압류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가 보니까 결정문, 경매 개시 결정문이 송달된 때 또는 그 밑에 경매 개시 기입 등기된 때, 쉽게 하면 이제 결정문이 송달된 때 또는 등기된 때 둘 중에서 먼저 된 때 발생한다고요. 압류의 효력이요. 자, 그 다음에 경매 신청을 기각하거나 강제경매 신청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다 되어 있고, 이런 지문들은 이제 시험 문제를 물어봤었어요. 지문들이. 그래서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밑에 보시면 양가로 1번에 경매 개시 결정에 관한 등기라고 되어 있죠. 요게 경매 개시 결정의 사유, 경매 개시 결정의 사유를 등기해 줄 것을 촉탁 등기로 한다 이 말이에요. 등기관에게 법원이. 자, 그런 다음에 오른쪽 넘어가서 경매 개시 결정문 정본을 송달을 합니다. 소유자하고 채무자에게 결정문 정본을 송달을 한다 돼 있죠. 여기까지가 경매 개시, 경매 신청하고 경매 개시 결정이에요. 저기서 말하는 1단계죠. 1단계.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여기 3번인데 배당 요구 종기 결정 및 공고라 돼 있죠. 조문을 보시면 세 번째 줄, 1항의 세 번째 줄에 끝에 보시면요.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 배당 요구할 수 있는 배당 요구 종기는요. 1000메가길 이전의 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3항에 보시면은 배당 요구 종기 결정 및 공고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로부터 일주일 이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아까 압류의 효력은 언제 생긴다 했어요? 등기된 때 또는 송달된 때, 둘 중에 먼저 된 때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로부터 일주일 이내 이렇게 기억하고, 그 밑에 거는 지금 보지 말고 넘어갈게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593페이지에 저 위에 가보시면 돼요. 이제 매각 준비에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자, 매각 준비할 때 첫 번째가 현황 조사를 하죠. 감정평가를 하는데 조문 안에 보시면은 85조에 현황 조사라고 있어요. 이 현황 조사를 누가 하는가 하니까 집행관이라는 사람이 합니다. 집행관이요. 부동산의 현상이다, 점유 관계다, 그 다음에 차임하고 보증금의 어떤 액수 같은 거, 그 밖에 어떤 현황을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97조에 보시면은 감정평가사 있죠.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 평가된 금액을 기초로 해가지고 법원에서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한다는 거지. 자, 그리고 밑에 양가로 3번에 보시면은 매각 물건 명세서라고 있죠. 요거를 작성해서 비치를 한다고. 뭐랑 같이 비치하냐 보니까 조문 안에 보세요. 2항에 보면요. 제일 밑에 2항. 자, 매각 물건 명세서하고 현황 조사 보고서를 하고 아까 감정평가 한 거 있죠. 그 사본이랑 함께 비치합니다. 언제까지 비치하는가 보니까 뒤에 594페이지 제일 위에 두 번째 줄 매각기일 일주일 전까지 돼 있죠. 매각기일 일주일 전까지 비치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저게 지금 네 번째 단계예요. 매각 방법 등의 지정공고 통지인데 먼저 나온 것이 매각기일하고 매각결정기일이잖아요. 보통 매각기일은요,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의 간격을 둔다라고 돼 있어요. 14일 이상이면 2주죠, 2주. 그러니까는 공고일로부터 2주 정도 간격을 두고 매각기일을 정하고, 그 다음에 매각결정기일은 그 매각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다라고 보시면 돼요.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자, 그래가지고 이제 매각을 실시를 합니다. 매각 실시하는데 거기 조문안에 보시면요, 그 매각의 방법은요, 부동산의 매각은요, 집행법원이 정한 방법이 있어요. 법원이 정한 방법에 의한 따르는데 세 가지가 있다. 2항에 보니까 이것도 물어봤어. 우리 시험에 물어봅니다. 호가경매가 있고요. 두 번째 줄에 기일 입찰이 있고요. 그 밑에 기간 입찰이라고 있잖아요. 세 개 중에서 보통 기일 입찰을 하죠. 기일 입찰. 경매 당일. 매각 장소는 당연히 법원 안이 될 텐데 허가를 받아가지고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오른쪽에 넘어가 볼게요. 네, 입찰을 합니다. 조문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있잖아요. 입찰 참가자들은 입찰표를 작성을 해요. 입찰표를 작성을 하면서 그냥 바로 그냥 하는 게 공짜로 하는 게 아니고 입찰 보증금을 납부해야 된다는데, 입찰 보증금이라기보다는 같은 말인데 지금은 매수 신청 보증금이라고 해요. 매수 신청 보증금이에요. 보증금이지. 매수 신청 보증금을 납부해야 된다 이 말이지. 입찰표를 작성 제출하면서.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물어봐요. 이 매수 신청 보증금이 얼마를 납부해야 되는가 하니까 아까 법원이 정한 최저 매각 가격이겠죠. 그 최저 매각 가격의 10%래요. 10분의 1. 잘 물어봐요. 매수 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고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매수 신청 보증금 제공. 자, 그런데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매수 신청이 없다. 이걸 이제 유찰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최저 매각 가격을 상당히 낮춘다 돼 있어요. 저감하고 20%에서 30%. 다시 매각하죠. 이때 하는 매각이 세매각이에요. 세매각. 이게 신경매라 돼 있잖아요. 이 세매각이잖아요. 자, 596페이지에 개찰을 합니다. 이제 입찰이 마감이 되면 이제 지체 없이 개찰을 하는데 누굴 결정할 것이냐 하니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는 사람이 있고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있어요.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누굽니까? 제일 높게 쓴 사람이에요.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최고가가 어려워? 제일 높게 쓰면 돼. 다른 사람 1억 쓸 때 난 10억 쓰면 돼. 그럼 바로 최고가예요. 최고가는 되기 쉬워요. 아시겠죠? 자, 최고가를 일단 제일 높게 쓴 사람이죠. 그러면 차순위는 두 번째 높게 쓴 사람 맞죠? 아니에요. 차순위는 두 번째 사람이 아니라고. 아시겠죠? 차순위는 누구냐 보세요. 전문 안에 두 번째 줄에 나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대금 지급 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입찰에 대해서 매수 신고에 대해서 허가해 달라는 취지로 하는 신고가 차순위 매수 신고예요. 최고가가 돈을 안 내면 내 입찰에 대해서 허가해 달라 하는 신고인데 중요한 건 뭐냐?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사람도 아니고 이 항 보세요. 이거 잘 나온 질문이죠. 차순위 매수 신고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자,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차순위 매수 신고한 신고 금액이 있겠죠. 그 신고 금액이 최고가가 신고한 금액이 있겠죠. 그 최고가 신고 금액에서 처음에 냈던 보증금 있죠. 그거 빼고 넘는 때만 할 수 있어요. 아무나 못해. 그 넘는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일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차순위가. 맞죠? 자, 그래서 요거를 아주 잘 물어봅니다. 매번 물어봐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최고가하고 차순위하고 결정이 됐네. 그러면 이제 입찰을 종결합니다. 자, 최고가의 성명과 가격을 부른다. 차순위도 있다면 차순위의 성명과 가격을 부르고 매각기일을 종결합니다. 그런데 이 항을 보니까 차순위 매수 신고한 사람이 둘 이상이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 중에서 매수 가격이 높은 사람이에요. 당연하죠. 그 중에서 높은 사람 되겠죠. 근데 같을 때에는 가격이 같다. 그럼 바로 뭐 한다? 추첨이에요. 추첨은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뽑기입니다. 뽑기예요. 추첨은 뽑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망을 보세요. 사망을 보니까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차순위 매수 신고인을 이 두 사람 빼고 그럼 좋다. 이 두 사람 빼고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할 건데? 나머지 사람은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죠. 매수할 책임이 없는 거지. 그러면서 그냥 집에 가면 안 되고 보증금을 받아가야 돼요. 그냥 갈 수는 없잖아. 처음에 냈던 거 10% 있죠, 그거. 최저매각 가격 10% 그거 받아가는 거예요. 그거 안 받아가면 안 돼. 받아가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 보니까 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있네. 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제일 높게 쓴 사람인데 1번을 보니까 둘 이상일 수도 있잖아요. 최고가가. 둘 이상이다 밑줄. 둘 이상이면 어떻게 할 거냐면 그 사람들끼리 그죠? 그 최고가 매수 신고인들끼리만 다시 입찰합니다. 그때 전에 입찰 가격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는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지. 전부 다. 그리고 2번에 보니까 모두 그 사람 모두 입찰에 응하지 않았다. 아니면 전에 입찰 가격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입찰했다. 아니면 또 두 사람 이상이 다시 최고 가격으로 입찰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추첨이에요. 뽑기. 그러면 이 뽑기 순서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누가 먼저 뽑을 건데? 그거는 그 유명한 가위바위보예요. 자, 가위바위보. 아시겠죠? 뽑기 순서가 가위바위보라고. 가위바위보로 최고가가 되는 게 아니고. 자, 오른쪽. 이제 매각 허부 결정이 있네. 매각 결정 절차잖아요. 뒤에 넘어가 볼게요. 허가 불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얘기지. 제일 위에 제목이 있죠. 매각의 허가 불허가 결정을 한다. 자, 그때 이제 좀 봐야 될 거는 다른 거는 뭐 됐고 오른쪽에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항고라는 게 자 밑에 항고하고 매각의 확정이라는 게 있네, 그죠? 자 항고를 자 조문안에 보세요. 사망을 보니까 매각 대금의 10분의 1이 돼 있는데, 자 항고 매각 허가 불허가 여부에 대해서 항고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지연되기 때문에 매각 대금의 10분의 1이에요. 금전 또는 유가지권으로 공탁해야 된다. 이걸 항고 홍탁금이라 그래. 항고 홍탁금. 여기서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라는 거지. 맞죠? 매각 대금 있잖아. 매각 대금. 그 대금의 10분의 1인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 이거. 그래가지고 6항을 보니까 채무자하고 소유자가 한 항고가 기각됐네. 이 사람들이 제일 항고를 많이 한다 보면 돼요. 지연시키려고. 채무자, 소유자가 한 항고가 기각됐다. 그러면 자기가 냈던 항고 홍탁금 있죠? 그거 돌려받지 못한다. 못 받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럼 언제까지 항고를 할 수 있냐 보니까 언제 해야 되냐니까 매각 허가 불허가 결정에 대해서 일주일 이내, 그러니까 매각 허브 결정 선고일로부터 일주일 이내라 보시면 돼요. 항고할 수 있는 거.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600페이지에 보시면은 매각대금 납부라고 나오죠. 조문안에 보세요. 매각대금을 다 낸 때, 밑줄 매각대금을 다 낸 때 매수인이요.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이름이 채권가 매수신고인이 아니라 이제 허가가 확정이 됐으니까 매수인이 됐잖아. 이름이요. 같은 사람인데 매수인 됐죠. 자, 매각대금을 다 낸 때 어쩐다고? 예, 매각 목적인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합니다. 그런데 자 법원에서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해줍니다.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해가지고 누구한테 알려줘? 매수인하고 차순 매수신고인에게 통지를 해주면 그때 이제 2항 매수인이요 그 대금 지급 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물론 이제 대금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먼저 지급했죠. 그러면 지금한테 바로 목적 취득합니다.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리고 자 6항을 보니까 이제 그러면 채권가가 매각 대금을 다 냈네, 그죠? 그랬으면 차순위 매수신고는 매수인이 대금을 다 낸 때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겠지 이제. 그리고 그때 집에 가는 거예요. 차순위는. 그냥 갈 수는 없지. 뭘 받아가? 매수신청 보조금 냈던 거 있잖아. 그걸 받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양가로 2번 밑에 보세요. 양가로 2번 밑에 잔대금 미납돼 있죠. 미납했다. 안 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있냐 없냐를 따져서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없다? 없다 그러면 바로 재매각이에요. 자,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없죠? 그럼 다시 입찰한다. 이게 재매각이잖아요. 자, 여기까지 보고 오른쪽에 넘어가서 재매각 보세요. 창고에 나와 있죠. 재경매, 재매각인데 자, 2번 재매각 절차에서는 종전 매수인은 재매각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지. 자기 때문에 지금 재매각하고 있는데 또 신청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보증금은 돌려줄 것도 또 요구하지 못한다. 돌려받지 못한다. 3번에 보시면 재매각 절차에서는 종전에서 정한 최저매각 가격 등 매각 조건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리고 4번을 보시면요. 재매각기일 며칠 전이야 돼 있어요. 3일 전까지 자 매각 대금하고요. 대금하고 그 다음에 지연이자인데 거기 보시면은 지급일부터 해가지고 대금의 지급일부터 지급기한이 지난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대부분 규칙이 정하는 이율 이게 얼마냐면 연 100분의 10이에요. 연 100분의 12 12%죠. 요 지연이자하고 재매각 절차 비용을 모두 납부했죠. 재매각은 취소가 된다는 거지. 됐고 자 배당은 이번 순서에 넘어갈게요. 배당은 뒤에 배당 순위가 있는데 이 배당 순위가 0순위부터 지금 막 적어놨죠. 0순위부터 6까지만 돼 있죠. 0순위부터 8순위까지 제가 정한 게 있어요. 그거를 지금 이번 순서에 보지 말고 자 다음 순서 때 볼게요. 자, 오른쪽에 넘어가서 11번 있죠. 마지막 단계 603페이지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게 뭐냐? 두 번째 줄 보세요. 두 번째 줄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담의 말소 등기 촉탁한다. 등기관에게.
그리고 마지막에 인도명령. 자,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다 냈단 말이에요. 그럼 채무자한테 내한테 인도해 줄 것을 바로 요구할 수 있는데 인도를 안 해줄 거 아니야. 그러면 인도명령 신청을 합니다. 언제까지? 매각 대금 완납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매각 대금 완납 후 6개월 이내.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 신청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는 제일 마지막에 명도 소송해야 돼요. 이 소송. 6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소송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경매 절차를 끝냈고 604페이지에 보시면요. 권리 분석이 나오는데 이것도 뭐 간단합니다. 자, 처음에 알아야 되는 거는 말소 기준 권리예요. 밑에 양가로 2번 나오죠. 말소 기준 권리 개념이 중요하다. 뭐냐 하니까 매각 부동산 위에 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권리 중에서 소멸될 거냐 인수될 거냐를 결정하는 권리가 기준이 되는 권리가 뭐라고? 말소 기준 권리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권리는 인수가 되고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설정된 권리는 소멸합니다. 원칙적으로. 자, 그래가지고 말소 기준 권리 양가로 2번 보세요. 1번 나오죠. 거기 등기부상의 권리 그 다음에 에 대해서 인수할 거냐 낙찰자의 부담 여부 결정하는 권리 인수될 거냐 소멸될 거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6개의 말소 기준 권리가 있죠.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 등기 이런 것도 없다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설정된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오른쪽에 넘어가서요. 소재주의 나오잖아요. 소멸되는 권리가 어떤 거냐 하니까 동그라미 1번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 등기 요거는 말소 기준 권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무조건 소멸합니다. 무조건 소멸해요. 이 권리들은요. 말소 기준 권리부터 소멸합니다. 자기부터 소멸합니다. 그리고 2번 보세요. 저당권,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 등기보다 뒤에 오는 용익물건들 일단 다 소멸하겠죠. 3번에 보세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부터 해가지고 그거보다 뒤에 있는 용익물건들 다 소멸하겠죠. 4번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의 전세권을 원래 인수하는 게 맞죠. 근데 이 저당권자가 전세권자가 막 귀찮아가지고 배당 요구를 했다. 그러면 소멸합니다. 자, 이제 인수주의를 보니까 항상 인수가 되는 권리가 있어요. 동그라미 1번 법정지상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항상 인수가 된다. 2번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의 용의물권들 일단 인수가 되겠지. 물론 전세권은 배당 요구하면 소멸하겠죠. 했잖아요, 그죠? 이 정도 보고 자 권리 분석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공매는 안 봅니다. 공매는 안 보고 610페이지에 매수신청 대리 있죠. 요거 한 문제 나오는데 자, 요거는 우리 중개업 있죠. 중개업하고 거의 비교해서 이제 하면 되는데 중개업하고 거의 똑같은 내용들이 많아요. 중개업하고 그래서 틀린 부분 위주로 체크하시면 돼. 611페이지 등록부터 가볼게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디로 가서 등록하는가? 거기 첫 번째 줄 보시면 자기 사무소 있을 거 아니에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 법원에 가래잖아요. 매수신청 대리는 지방 법원에다 신청하는 거예요. 등록 신청. 등록 관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등록을 하려면 요건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기업 박스 안에 들어있죠. 기업이거나 법인인 기업이 돼야 된다 돼 있어요. 이 말은 중개업을 등록을 하지 않으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뭘 알아야지 뭘 할 거 아니에요. 경매 관련 실무 기획을 이수해야 된다. 세 번째, 중개업처럼 똑같이 보증을 설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보증 설정하고 들어갑니다. 이거는 실무 교육을 자 보시면 실무 교육은 세 번째 줄이에요. 등록 신청 이전 1년 이내 자 법원 행정처장이 나왔다 이 말이죠.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돼 있죠. 자, 법원 행정처장이 누굽니까? 법원 행정처장은 상당히 높은 사람이다. 상당히 높은 사람. 대법원장 바로 밑에 있어요. 대법원장은 알죠? 느낌 오죠? 대법원장 바로 밑에 법원 행정처장. 우리가 함부로만 행정처장 이렇게 이름 부를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실무교육 누가 실시한다고? 법원 행정처장이라고요. 아시겠죠? 시도의사가 아니라고. 자, 그래가지고 다만 폐업 후 1년 이내에 다시 등록하지요. 그러면 면제. 똑같죠, 그죠? 뒤로 넘어가서
교육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실무교육 박스 안에 들어있잖아요. 시간이 좀 틀리네.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32시간 이상 44시간 돼 있잖아요. 시간 다르죠? 자, 무슨 내용 합니까? 지급윤리부터 해가지고 민사소송, 민사집행, 그 뭘 알아야 하지, 그죠? 소송하고 집행하고, 경매 실무 과목하고, 그 다음에 교육기관 자체 과목하고, 마지막에 평가까지. 자, 누가 위탁받느냐 하니까 제일 밑에 있네. 점이 2개 있죠? 부동산 관련 학과 개설되어 있는 학교랑 협회에서 위탁받는다. 자, 그 밑에 보증이죠, 보증. 업무 보증. 이건 안 봐도 돼. 중개하고 똑같아요. 안 봐도 됩니다. 자, 오른쪽에 양가로서 3번, 613페이지 양가로서 3번에 등록, 결격사유. 여기도 결격사유라는 게 있어요. 약간 비슷해요. 보세요. 박스 안에 보세요. 등록이 취소가 됐다. 그럼 몇 년 동안? 3년 동안 결격사유예요. 그런데 시험지 나왔습니다. 폐업으로 인한 취소는 제외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취소죠. 그러면 바로 등록도 됩니다. 폐업은 잘못이 아니니까. 자, 2번 보세요. 자, 민사집행법 관련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확정 판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예요. 결격사유자. 자, 3번은 똑같다. 업무정지 처벌을 받고 폐업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4번도 똑같아요. 4번도. 업무정지 처분받은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사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법인이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똑같잖아요. 자, 5번도 보세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사원 또는 임원으로 있는 법인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 똑같죠? 뒤로 넘어가 볼게요. 등록의 절차인데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등록 신청서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도 등록 신청서에다가 다음에 서류를 첨부한다. 서류가 좀 많아요. 보세요. 박스 안에 보세요. 자격증부터 자격증 사본, 그 다음에 법인 등기상 증명서, 법인 같은 경우에 중개사무소 등록증 4번부터 실무교육 받았죠. 실무교육 수료증 4번하고 여권용 사진 마찬가지. 여권용 사진이에요. 2매가 필요하다. 그 외에 마지막에 보증 설정 증명서류가 필요하겠지. 그래가지고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개인은 2만원, 법인은 3만원이라고. 정부 수입인지로 납부해요. 수입인지로 납부해요. 자, 그리고 처분을 어떻게? 자, 등록 신청했죠. 그럼 적합하다 그러면 처면 통지 이런 거 없고 바로 14일 이내에 종별 구분해가지고 등록해준다. 등록증 준다. 그래 보시면 돼요. 됐고, 나머지 뭐 종별 변경 이런 건 볼 필요 없고 똑같으니까. 615페이지 대리권 범위 요거 있죠. 자, 요거만 한번 적어볼게요. 이 대리권 범위가 요거는 거의 매년 시험 문제 물어봐요. 단독으로 물어보든지 아니면 매수 신청 대리권의 범위 7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매 당일날 하는 일이에요. 경매 당일날 하는 일. 첫 번째, 매수 신청 보증의 제공. 자, 매수 신청 보증의 제공 얼마? 얼마 내고 시작해? 최저매각 가격의 10분의 1. 좀 최저매각 가격의 10분의 1 들어봤죠? 그거 내고 시작하잖아요. 보증금. 물론 나중에 받아가겠지. 아무것도 안 되면 집에 갈 때 그냥 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매수신청 보증금 최저매각 가격의 10분의 1 내고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입찰표 작성해야 되겠죠. 입찰표 작성 및 제출. 자, 세 번째가 최고가가 안 됐고, 근데 차순이 알죠? 차순이 지위다. 그러면 차순이 매수신고 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최고가도 안 되고 차순위도 안 됐다. 아무것도 안 됐네. 집에 가야 되죠? 그냥 갈 수는 없잖아. 뭐 받아가야 돼? 보증금 받아가야지. 그래서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라 되어 있어요. 맞죠? 매수 신청 보증금 반환 신청. 자, 다섯 번째가 뭐냐 하니까 위임인이 공유물 경매에 왔을 때 그 공유자예요. 공유자.
그러면 최고가가 있어. 다른 사람이 최고가 매수신고에 있는데 그 최고가 매수신고에 앞서서 공유자라 가지고 그 공유물에 우선 매수신고를 할 수 있어요. 최고가가 물론 같은 가격으로. 최고가가 한 가격 있죠. 그거랑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신고할 수 있다고. 여섯 번째, 임대주택이 넘어왔을 때 그 살고 있던 임차인이다. 그러면 임차인의 우선 매수신고할 수 있어요. 그 임대주택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일곱 번째는 뭐냐? 내가 이제 최고가가 됐어요. 최고가가 됐는데 다른 사람이 공유자 또는 임차인의 우선 매수 신고를 한 거야. 우선 매수 신고에 따라서 차순이 지위를 포기하고 집에 가는 거지. 자, 뭐가 되냐면 내가 최고가인데 다른 사람이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임차인 우선 매수 신고를 한 거야. 그럼 나는 자동으로 차순위로 밀려요. 이렇게. 그러면 차순위 귀찮다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공유자, 임차인 우선 매수 신고에 따른 차순위 지위 포기. 이 7가지밖에 못해. 경매 당일날. 자, 이것 이외에 우리가 항고 들어봤죠? 항고. 그 다음에 아까 부동산 인도 명령 들어봤죠? 인도 명령. 이런 걸 못한다고. 우리 대리인이. 할 수 없는 업무라고요. 되겠죠? 여기 있는 업무만 할 수 있다고. 요거 반드시 나와요. 기억하고. 자, 거기 보시면은 대리권의 범위라고 해가지고, 대리 범위 해가지고 대리 대상물 나오죠? 대리 대상물은 토건 입간공으로 동일해. 네? 토건 입간공 알죠? 중개상물. 똑같다. 이건 할 거 없고. 그리고 뒤에 넘어가면 중간에 박스 안에 들어있죠?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걸 방금 제가 다 한 거예요. 7가지 들어있죠? 이거 방금 다 한 거고요. 오른쪽 넘어가 볼게요. 이제 대리 업무 방식은 어떻게 할 거냐? 자, 밑줄 긋습니다. 사건 카드를 작성해서 비치한다 돼 있죠? 두 번째 줄 보세요. 두 번째 줄. 사건 카드를 작성해서 비치. 그리고 그 밑에 줄. 위임받은 순서에 따라. 자, 그 밑에 줄.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 후에 5년간 보존. 사건 카드. 일단 5년간 보존이에요. 근데 날인해야 되지. 서명 날인. 그러면 무슨 도장으로 할 거냐 하니까 중개발 때 등록한 인장으로 합니다. 새로 등록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되겠죠? 거기 나와 있지. 중개발 때 등록한 인장 그대로 씁니다. 양가로 2번 확인 설명 의무 있죠? 보세요. 개업이 위임 받았죠? 대리 위임 받았죠? 그러면 뭘 설명합니까? 박스에 들어있는데 권리관계, 경제적 가치 같은 거, 부담해야 할 사항 같은 거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죠. 위임인에게 근거자료 제시. 똑같죠? 자, 확인 설명사항 박스에 들어있어요. 표시랑 권리관계랑 제한사항이랑 경제적 가치랑 취득감에 따라 부담 인수해야 할 권리들 이런 것들을 설명한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확인 설명서를 작성합니다. 위임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자, 기업이 위임 계약을 체결했죠. 그럼 바로 확인 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여기다가 서명 날인 해가지고 사건 카드에 철해가지고 그 사본을 5년 동안 보존하래요. 또 5년이죠. 다 5년이에요. 여기서. 또 마찬가지 무슨 도장을 사용해요? 중개발 때 등록한 인장을 그대로 사용한다. 자, 뒤에 넘어가 볼게요. 대리 행위의 방식으로서 이것도 잘 물어보는데 첫 번째 칸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요. 끝에 대리 행위, 각 대리 행위마다 대리권 증명 서면을 제출하래. 대리 행위마다 대리권 증명 서면을 제출하래. 대리권 증명 서면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하고 대리인 등록증 사본이에요. 요게 대리권 증명 서면이고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리 행위를 동시에 한다. 그러면 하나의 서면으로 가름할 수 있다. 한 번만 내면 된다 이 뜻이겠네. 자, 세 번째 칸을 보세요. 법인이 첨부해야 될 서류가 있잖아. 좀 틀립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대리권 증명 서면뿐만 아니라 대표자가 가야 되니까 대표자 자격 증명 서면까지 첨부하래요. 그리고 직접 출석이다 이 말이야. 이거 잘 물어보죠. 매각 장소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래. 기업이. 오늘 좀 피곤하다. 소속 공인중개사 네가 좀 가라.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야. 자, 양가로서 한번 보수하고 실비하고 있는데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예규에서 정한 보수표 범위 내에서
소정의 보수를 받는데 보수 이외의 명목으로는 당연히 받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보수에 대해서 설명해야 된다. 보수표가 있어요. 보수표하고 이 보수에 대해서 위임인에게 위임 계약 전에 설명해야 돼. 왜 그러냐니까 최고가 매수인이 안 돼도 50만 원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최고가가 안 돼. 최고가가 안 돼도 50만 원 줘야 된다고 미리 설명해야지. 나중에 이런 거 설명 안 하고 최고가가 안 됐는데 50만 원 달라니까 주겠어요? 안 주지. 그러니까 위임 계약 전에 이런 거 설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보수표와 보수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영수증도 작성해 줘야 되네. 보수를 받았죠? 그럼 아무 종이에 쓰는 게 아니라 예규에서 정한 영수증이 있어요. 여기다가 서명 날인 해가지고 교부한다 이 말이겠지. 그때도 마찬가지 날인할 때 중개할 때 등록한 인장 그대로 사용. 똑같습니다. 실비 일단 넘어가고 오른쪽 넘어가서 금지행위가 박스 안에 들어있어요. 자, 밑줄 거 보세요. 이중 등록 신청이네. 이중 등록 신청. 그죠? 두 번째가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서 매수 신청인으로서 매수 신청. 자기 이름을 신청하면 안 돼요. 대리해야 되니까. 세 번째가 이중 대리예요. 2인 이상 대리. 이중 대리, 2인 이상 대리. 네 번째가 명의대여, 그 다음에 등록증 대여, 양도. 그 다음 다른 사람의 다른 기업의 명의 사용, 그 다음에 경매 입찰 방해죄 모두 금지행위고, 마지막에 사건 카드 확인 설명서 허위 기재하거나 필수 기재사항 누락, 이런 것들이 전부 금지 행위에 들어가 있고요. 자, 이제 밑에 건 됐고, 마지막 이게 밑에 보시면요, 각종 신고 의무가 있죠. 자, 밑줄 한번 꺼보세요. 각종 신고 의무에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라 되어 있어. 10일 이내에 누구한테 신고합니까? 지방법원장이잖아요. 등록관청 아니고. 자, 어떤 경우 보세요. 사무소 이전했다. 자격 취소, 행정처분이 막 나와. 자격 휴업 폐업하고요. 그 다음에 자격 취소, 자격 정지, 개설 등록 취소, 중개사무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중개 업무 정지, 분사무소 설치. 이런 경우에 어떻게? 지방법원장에다가 신고하래. 그 사유가 발생 날부터 10일 이내요.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이전 신고는 똑같으니까 안 볼게. 안 봐도 돼요. 이전 신고, 사무소 이전 신고 똑같아요. 자, 밑에 중간에 밑에 보시면은 3번에 명칭 표시 주의 의무 있죠. 이건 뭐냐 하니까 첫 번째 줄의 끝에 사무소 명칭이나 간판에다가 고유한 지명 등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명칭, 그 다음에 휘장 같은 거 마크 있죠. 이거 표시하면 안 돼. 간판에다가. 근데 고유한 지명이다 그러면 뭐 지역 이름이 법의다, 법원리, 법원군 뭐 이런 게 있잖아. 그러면 뭐 당연히 그 지역이 법원인데 뭐 법원 써도 되잖아. 그게 고유한 지명이라 그런 뜻이에요. 아니면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한다. 자, 다 됐는데 오른쪽에 넘어가 볼게요. 다른 건 볼 거. 공제사업 이거 안 봐도 되고. 지도 감독과 관련해 가지고 업무 정지 기간만 볼게요. 624페이지에 중간 밑에 보시면 업무 정지라고 있습니까? 자, 업무 정지 기간이 나와 있네. 1개월 이상 2년 이하. 요거 한번 물어봤네, 그죠? 또 물어볼 수 있어요. 1개월 이상 2년 이하. 업무 정지 기간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에 한 장 더 넘겨보시면 626페이지 제일 밑에 5번 표시 제거 의무라고 되어 있죠. 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가 됐다. 네, 등록이 취소가 됐다. 그럼 일 못하죠. 사무실 내외부에 그 업무에 관한 표시 같은 거 다 제거하고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면요, 업무를 못하잖아. 그래서 이 업무 정지 처분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 있죠. 그거를 갖다가 사무소 출입문에다가 표시를 하래요. 나는 지금 현재 매수 신청 대리 업무 정지 중이요. 이런 식으로 표시하래. 사무소 출입문에. 중개 업무는 가능. 적어놔야 돼.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수표입니다. 보수표. 자, 간단히 볼게요. 상담하고 권리 분석만 해줬다. 대리 아니고 그냥 상담하고 권리 분석만 해줬다. 그게 얼마? 50만 원 범위에서 합의 결정이에요. 밑에 거 보지 말고 주의사항. 자,
이제 대리보수로서요. 대리보수로서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최고가가 됐다. 매수인이 됐다. 그럼 얼마? 감정가의 1% 이하 또는 최저 매각가액의 1.5% 이하. 둘 중에서 뭐 작은 거 되겠지. 합의 결정한다. 자, 최고가가 못 됐다. 그래도 아까 얼마? 5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위임 계약 전에 이걸 설명해야 돼요. 자, 실비 얼마? 30만 원 범위에서 합의 결정. 어떤 실비 받냐? 동그라미 1번. 특별 비용, 특별한 비용. 자, 어떤 비용? 원거리 출장비, 원거리 교통비예요. 자, 동그라미 2번. 통상의 비용, 통상의 비용 못 받는다. 등기사항 열람 비용, 근거리 교통비 못 받아요. 이거는 보수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청구하지 못한다. 보수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아두시면 일단. 자, 그래서 끝났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오늘 문제. 자, 문제. (8주차) 문제입니다. 자, 실명법에 관한 문제 1번. 위법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 나왔다. 명의신탁자 뭐 먹는다고? 오이 맞네. 신탁자는 오이, 수탁자는 오이 반개. 3년 1억 원. 자, 이번에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했네. 그 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 언제나 무효는 아니에요. 언제는 유효해요? 언제 유효?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 회피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했잖아.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특례 맞죠? 자, 3번에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 명의로 이전된 등기는 유효한 등기다? 중간생략형. 중간생략형에서는 이 매도인이 이 약정을 모를 수 없댔잖아. 그러니까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조건 무효예요. 무효입니다. 자, 이제 주인법이에요. 4번. 주택을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주택의 경매 시 후순위 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는다. 확정일자 받아야지. 확정일자 받아야 대항력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지 후순위 권리여부도 먼저 받지. 맞죠? 자, 5번에 당사자 합의로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했네. 임대인은 그 기간에 유예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대인이 아니고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지. 6번에 주택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됐다. 그러면 임대인은 언제든지 계약시 통지. 아니죠.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시 통지. 바로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상위법이에요. 7번.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은 최초 임대차 기간, 임대차 간이 아니고 임대차 뭐? 최초의 임대차 기간이겠죠. 기가 빠졌네. 기가 누가 뺐어 이거? 실장님 뺐나? 안 뺐다고? 내가 뺐어요. 자,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포함 맞죠? 전체 임대차 기간이 몇 년? 10년이에요.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자, 8번이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이다. 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했네. 무단 전대했네. 그러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무단 전대, 거절 사유에 들어가죠. 상가 건물 임대차 등기네. 임대차 등기 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 효력이 생긴다. 등기이기 때문에 바로 그날 생겨. 등기한 날 바로 생겨요. 임대차 등기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자, 경공매입니다. 10번. 기일 입찰에서 매수 신청인은 보증으로 매수 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제공해야 된다? 매수 가격 아니고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잖아요. 이렇게 나온다고. 자, 11번도 보세요. 차순위 매수 신고 누구냐?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그 보증액, 구체적으로 매수 신청 보증액 적어놨죠?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12번에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되면 법원은 대금 지급 기일이 아니에요. 대금 지급 기한입니다. 정해서 매수인하고 차순위 매수인에게 통지하고 매수인은 그 기한 안에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자, 멸시형 대리인 등록 규칙 13번이네. 틀린 것은 1번 공인중개사는 등록을 하지 않으면 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대리인 등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대리 위임받은 경우에 자 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 있었습니까? 이거 경제적 가치 있었어요. 이거 설명해야 됩니다. 틀렸네. 2번이. 3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대리에 관한 보수표와 보수에 대해서 위임인에게 위임계약 전에 설명해라 했고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대리 위임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대리행위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라 했죠. 5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때 업무정지 사실을 당해 사무소 출입문에 표시하라 했잖아요. 업무정지 중이요. 자, 되겠지, 여기까지. 하여튼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위주로 나오니까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여러 번 반복해서 푸시면 돼. 하시면 돼. 자, 그래서 이제 일단 1, 2월 일단 책 한번 다 봤어요. 다 봤고 요거를 3, 4월 달에 한 번 더 볼 거예요. 안 봤던 거 포함해 가지고 한 번 더 볼 거니까 3월 달에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아무리 없산 듯이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또 남은 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